안녕하세요. 버무라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주담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거 9.7 규제가 발표되면서 9월 8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LTV가 50%에서 40%로 10%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 이 전체적인 계산식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점검상 비대면 주담대는 이제 완전히 셧다운하게 됐는데, 이게 뭐 겉으로 보면 공식적인 어떤 뭐 입장일 것 같지만, 일단은 대출 규제를 더 10% 조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이 비대면 주담대까지도 열어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이 정책과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스탠스를 지금 취하기 위해서 대출 추가 규제 첫날 시중은행이 본격적인 비대면 주담대를 차단하고 나선 거죠. 특별히 신한은행은 오전부터, 그러니까 8일 오전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중요한 게 전세자금 대출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전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대출 통해서 뭔가 좀 우회로를 뚫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덜커덩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은행 역시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창구가 딱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창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는 전혀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9월 9일 거의 뭐 추가 규제에 가깝습니다. 9월 7일 규제는 LTV 40% 그리고 LH가 모든 어떤 공공 분양에 있어서 호스트가 돼서 주체가 돼가지고 결국엔 다 사업을 땅을 사들이고 개발하고 또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까지 뭐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전방위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또 추가 규제에 가까운 이 법안이 발의가 됐죠. 바로 국토부가 이제 토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이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고려해가면서 토제를 지정을 했다 풀었다 다시 지정하고, 지난 상반기 때 오세훈 시장이 이 강남구 쪽 토제를 살짝 풀었다가 집값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화들짝 놀라서 한 35일 만에 다시 토제를 지정했던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토부 쪽으로 이제 완전히 토제 지정 제도가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9일 날짜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이제 완전히 토제 지정권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이 토제 지정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집값 자체가 굉장히 뭐 불안정하게 이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게 되고 미친 듯이 들썩거리게 되면 토제 지정 깔끔하게 딱 때려가지고 이 집값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속도전 양상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또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겠지만, 이전에 뭐 전혀 이런 어떤 정책들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토제 지정권까지 가지게 된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센 그런 어떤 규제라고 볼 수 있다. 9.9 추가 규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얘기는 그냥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실행하겠다. 한두 달 후면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구역에서는 매매 거래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전적으로 부과돼서 전세를 낀 갭 투자는 이제 완전히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전세 시대는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는 없는 효과죠. 특별히 이제 서울 강남권 또 비강남권 중에 마용성, 거의 강남권은 지금 뭐 토호제로 딱 묶여 있으니까 마용성 중에 마포구와 성동구가 아마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죠. 왜냐? 그동안 뭐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 업계에서는 성동, 마포구 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던 627 규제 이후에 알바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는 의미에서 성동구, 마포구가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그 궤적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계속적으로 그냥 집값 자체가 들썩거리는 그런 어떤 영향을 보여줬는데, 97 규제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TV 40% 그리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에서 0%입니다. 1주택자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통일됐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법안화됐다는 건 구구 대책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새로운 어떤 추가 규제가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토부 장관 뭐 직권으로 이게 바로바로 그냥 토제 구역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좀 인위적으로 올라간다, 뭔가 좀 작전 세력이 꼈다, 투기판적인 어떤 요소가 좀 형성이 된다 하면 처방전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구 추가 부동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토제 결정권, 이제 국토부로 이관된다는 거는 아마 부동산 역사상 없었던 뭐 새로운 어떤 법안일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제 오늘 법안이 발의가 됐죠. 발빠른 토제 지정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인위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 자체를 좀 끌었다 땡겼다 땡겼다 끌었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탄력성 있게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또 성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국토부 장관 토제 지정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오늘 9월 9일 날짜로 거의 뭐 구구 부동산 추가 규제라고 뭐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거 뭐 그냥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아마 거의 뭐 핵폭탄급에 가까운 어떤 이 규제 조치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매매 비중이 23.6%, 6월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고, 일단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6월 수준을 또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난다는 또 지표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이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좀 꾀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인데, 조금씩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 집값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7월 신고가 거래 비중, 그러니까 신고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밑불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억 초과, 20억 원 이하가 지금 31%, 직방 자료에 의하면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이거 그냥 방관했다가는 다시 그냥 기름 쫙 깔려 있는데 성냥불 그어가지고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토제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해서 마포구, 성동구가 아마 토제로 지정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마포구, 성동구가 계속적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있으니까. 일례로 마포구의 경우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15억 선 이제 뚫었고요. 이제 강남 뭐 20억 선을 향해서 뭐 내달리고 있는 건데, 올해 초보다 이제 3억 이상 오른 그런 단지들까지 등장하고 있고, 성동구 역시도 지금 뭐 66억 하는 아파트가 74억 했다라 무려 8억 원이나 올랐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라고 그래. 그럼 이제 토제 지정 딱 돼가지고 자물쇠 잠겨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까다로운 어떤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뭐 거의 지금도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마포구, 성동구 아파트 값이 그만큼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로 고점의 아파트 다시 밟고 올라설까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이제 매수 심리를 쫙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가 순위 마포구 보시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27억을 찍었다고 나오고 있죠. 공덕파크자이가 27억 6천, 합정 메세나폴리스가 27억 5천. 야, 진짜 마포구 아파트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 실거래 현황을 뜯어보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이게 밑장 빼기는 항상 등장합니다. 이게 거의 20억 언저리를 못 바라봤는데 20억
딱 밑돌게 한 다음에 22억 찍고 23억 찍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취소거래 이제 밑장 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런 전형적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호제를 묶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만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덕 파크자이 27억 6천 최고가 찍었는데 바로 취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장 빼기가 뭐 최고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한번 보십시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51억이야. 야, 성동구에서 그냥 성수동은 거의 이제 강남의 한복판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트리마제가 뭐 37억.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이 1차가 34억.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실거래가 보시면 187억 찍었습니다. 와, 198 타입인데. 뭐 여기도 어김없이 100억 딱 뚫기 직전에 밑장 빼기 들어가죠. 93억. 그죠? 딱 밑돌겠다가 싹 빼고 187억 찍고 있잖아. 트리마제. 성동구의 뭐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여기도 역시 뭐 37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밑장 빼기 하는 거 보십시오. 30억 올라가기 전에 딱 밑돌개고 밑장 빼고 33억 딱 밑돌겠다가 다시 밑장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37억까지 불꽃놀이를 빵빵빵빵빵빵빵빵빵 터트리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여기서는 뭐 마포구와 성동구가 토호제로 지정이 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최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올려치고 있는데 올려치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밑장 빼기 방법으로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투기판적인 어떤 요소 강하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74억까지 찍고 있는데 와, 여기 아직 등기가 없습니다. 6월달. 그러니까 2달 거의 석 달 전 최고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없다. 지금 뭐 실질적인 거래량을 보시면 마포구가 지금 14건에 그치고 있죠. 9월달 들어서. 거의 거래가 멈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도 지금 뭐 14건. 그렇게 거래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그죠? 거의 600건, 그리고 700건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0건에 그치고 있어. 10건 내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거래가 완전히 스탑됐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최고가 찍는다면서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가 보지?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 딱 보면 9월달 거래가 14건, 성동구도 14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이게 그림이 안 맞아. 그래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 퍼즐이 완전히 잘못된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마포구의 아파트들 뭐 8억씩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브라운스톤 공동 역시도 6억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강 밤섬자이 5억 7천.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가 마포구는 항상 오른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여기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깁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작전 세력 들어와가지고 뭐 좀 가격들 치켜 올리고 밑장 빼고 치켜 올리고 밑장 이거 통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규제 나오는 거 오늘 뭐 구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토호제 지정권이 이제 완전히 확대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성동구하고 마포구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도 30억이야. 떨어져도 15억이고.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앞으로 더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마포구와 성동구는 아마 상당 부분 좀 이 토제 지정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밑장 빼기 부분, 그죠? 실질적으로 최고가를 찍었던 곳들 보시면 뭐 다 좀 이상한 거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부동산 감독원이 이제 그냥 97 발표 때는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감독권을 가진 뭐 기관들을 뭐 신설하겠다 뭐 이런 그냥 쓱 지나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9일 날짜로 부동산 감독원 확실하게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 거래 감독 기구가 주식 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딱 잡아낼 수 있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없어.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가 그게 다야. 서로 그냥 작전 짜고 집값 띄우고 밑장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보다 거래 금액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뭐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거래 감독 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뭐 부동산 시장 거래가 왜곡되거나 가치가 뭐 변형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이제 신설이 돼버리면 자금 조달 계획 제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이 합동으로 이제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시장 가할 때는 뭐 확실하게 현미경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요런 이 추이로 이 부동산 규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 같고, 이번 주택 공급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 희미하지 않느냐, 약간 좀 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또 이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H가 과연 얼마나 민간 업자들과 잘 이 유연성 있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공택지, 노후시설, 도심지 주택공급, 민간공급 여건 개선 등 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33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현실감 있게 나오는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권 주택공급 정책 내용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100만 가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70만 가구, 이재명 정부는 이제 135만 가구인데 조금 그래도 뭐 역대 정권보다는 작게 공급량을 잡았지만 좀 현실성 있게 공급량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라면 이전에는 전혀 이제 시행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의 이제 틀을 잡아서 공급을 해 나갈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현실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윤 정부 시대 때는 15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50만 가구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100만 가구 목표로 제시했는데 공공임대 물량은 일정 수준 이제 확보는 했습니다. 근데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은 집권 후반기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 97 규제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 때 내내 뭐 집값 오를 것이다라는 불안한 전망, 또 다른 한편은 집값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관건은 얼마나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 정말 매끈한 물량들을 빨리빨리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요 전망들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값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대책도 대책이지만 대외적 변수가 아주 큽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미국 변수가 크고요, 유럽 변수가 아주 커요. 그래서 한국의 자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에는 경제가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이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좀 휘청거리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뭐 대내적 규제 때문에 뭐 위축이 돼서 집값이 진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외적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 어떤 자산 시장에 이 기초 체력이 이제 받쳐주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뭐 집값이 다시 오를 거다, 폭등할 거다라는 얘기는 좀 근거가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좀 차분하게 좀 이 상황을 들여다보시면서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값 추이를, 그 틈새를 보시면서 우회로를 잘 트신다면 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이 부동산 혼조세라고 보이는, 지금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것도 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혼조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실거래상에서의 아파트 값은 내고상 서로 밀당하는 관계 안에서 집주인이 수억씩 내리지 못하면 집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요게 이제 규제가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외 변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아파트 가격 출렁거릴 정도로 대분수령을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 무주택자라면 꼭 잡고 또 짚고 확인해서 그 틈새를 마련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